네, 2020 소담 예담 보유자에게 듣는 무형유산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문화캐스터 서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나라 안팎으로 불거진 코로나19 여파로 요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재 신규 이수자 입문과정의 일환으로 준비한 소담 예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지친 마음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쯤 멈춰서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본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분명 내 삶도 있고 또 꿈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소담 예담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타고난 예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분만큼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또 국악의 멋과 맛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가 또 없을 만큼 뛰어난 연주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 보유자 이생강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시는 길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먼저 와 있으니까. 네, 그러셨어요? 네, 차는 막혀도 마음은 여기 와 있었어. 그동안 우리 선생님은 수많은 공연장에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해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야말로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인 만큼 조금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가끔 방송국에서 네. 오래전에 이런 대담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전주는 우리 이 전통 음악의 본산지라 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전주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은 남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당히 마음이 설레이고 또 옛날에 선생님들이 여기 고향이 대부분이라서 그 스승님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네. 예. 선생님 또 전주 명예시민 자격증도 계시다면서요? 예, 신분증.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 제가 그래 감 받았죠. 네. 한 시장님이 주셔서. 처가가 또 이 전라도 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광주. 네. 예, 우리 집 사람은 광주서 네. 그만큼. 출생지고 우리 또 장모님과 네. 장인은 이 동네 바로 여기 옆에. 그러세요. 예, 전북에 네. 태인하고 네. 고창항도. 그러시군요. 네. 전주와 인연이 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예인이다라고 선생님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생강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금산조의 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금뿐만 아니라 피리, 단소, 태평소, 소금, 퉁소 등 모든 관악기에 정말 뛰어난 연주력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악기와 그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선생님 아버님의 영향이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친께서 고향이 울산이에요. 네. 경상도 울산인데 아마 3대 독자가 되니까 친구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대나무 밭이 있으니까 그 대를 끊어서 군목을 내가지고 소리를 그냥 혼자서 이렇게 네. 선생님 없이 그렇게 이 분악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버님께서 선생님 16살 무렵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예. 예, 워낙 건장하셔서 신장이 1m 90이 넘었으니까요. 와, 진짜 장신이셨네요. 예, 그러니까 길가에 가다가 네,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다시피 네. 정말 요즘 같으면 구주 일본의 규슈라 그러죠. 규슈요. 예, 거기 탄광에 잡혀가다가 네. 그게 원래 그 본섬 혼슈라 그러잖아요. 본주를 일본 본주 땅하고 그 구주에 네. 거기 모지라는 거기 하고 그래서 모지라는 곳은 부산에 연락선이 뜨고 네. 또 이 본주에서는 하관 시모노세키라고 네. 연락선이 이 두 배가 이렇게 부산항을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도망을 가셔가지고 동영까지 그럴 때 그걸 도망을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친이 우리 할아버지 또 고향 생각이 나서 고기 그려서 아마 이 단수도 부시고 네. 이 부는 악기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셔서 악기를 만들어 불곤 하셨던 그런 아버님의 영향이 크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시점이죠. 시발점이죠. 네, 그게 시발점이셨죠. 예, 예, 예. 그런데 선생님은 대금산조 예능 보유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계시지만 처음 접하셨던 악기가 단소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그 단소라는 악기가 그 애기들 한테도 입술이 아주 부는 곳이 아주 구멍이 작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기도 좋고 그래서 5살 때 네.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평상에 평소에 부시던 곡이 아니고 네. 그 아량을 부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그때 새벽 1시쯤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매일 부시기는 부시는데 이상한 곡을 불어서 안 듣던 곡을 불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 손을 가지고 눈물 닦아드리고 아이고, 네. 단수를 뺐었어요. 아. 뺏어가지고 소리를 일어나니까 깜빡 놀라시고 네. 이튿날 저를 데리고 바로 그냥 아사쿠사라는 동경에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옆으로 부는 소금. 네. 소금을 일본 사람들은 이걸 옆으로 분다 그래서 욕구후회라 그래요. 횡적. 네. 한문을 쓰면은 예. 예병자에다 피리적자. 그래서 이거 가리키고 또 퉁소라는 악기가 우리는 퉁소라고 합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걸 사쿠하치라 그럽니다. 네. 한자 8치라 그래서 사쿠하치. 척팔이라고 부르죠. 한문을 쓰면. 1척 8치가 네. 된다. 그래서 여기 부는데 단 하나 이렇게 똑같은데 하나는 여기 천공이라고 구멍 뚫린 게 하나 있고 여기에는 뿔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깎아놨지 이렇게. 뿔이라면 소의 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뿔 종류를 이렇게 네. 집어 넣어가지고 이 부는 곳을 이것이 약 한 6도 정도 이상의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서 그 소리를 내죠. 예, 그래서 뭐 어린 때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선생님한테 얘가 이런 소질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러 간 거지, 저를 데리고. 그게 시작의 동기가 된 거죠. 네. 악기 이야기는 여러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선생님의 본명이 이규자 식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글로 규자 돌림이라서 네. 이규식입니다. 네. 사실 뭐 생강이라는 이름은 어릴 적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아명이라고 들었는데 선생님 어린 시절 혹시 놀림 안 당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날생자 강자도 예. 건강선 할 때 강자 예. 구셀 강자라 그러는데 그냥 강할 강자가 뭐 날 깨진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지은 이름이 네. 또 생강 그랬죠. 그러니까 굳세게 살아가라는 뜻을 그래서 강하게 담고 있는 일본 거군요. 사람들 밑에서 자라니까 아마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아우를. 예. 혹시 이름 때문에 뭐 잊지 못할 에피소드 뭐 혹시 이런 거 있으셨나요? 그거는 이제 네. 우리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시작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그냥 지금도 제가 뭐 이 공적으로 네. 뭐 이렇게 뭐 은행이든지 뭐 우체국이든지 네. 어디 가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 병원에 가도 그래요. 병원에도. 예. 예. 그 뭐 이생강님 네. 이러잖아요. 전광판에 나오죠. 예, 예.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이름 때문에 웃어주면 좋잖아요. 그럼요, 웃음. 예. 저는 좀 어릴 때는 많이 그래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가서. 네. 예. 어쨌든 심오한 뜻을 담은 이름이잖아요. 굳세게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으신 이름이니까. 무엇보다 선생님 뭐 공감하시겠지만 그 옛날에는 음악을 하는 예인들 또 손기술을 가진 장인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때는 이런 직업을 좀 천시하는 시대였었잖아요. 무엇보다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생강 선생님께서도 한때는 다른 직업을 꿈꾸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우리 그 조부님께서 예. 2주 말 예배 사헌부 통원대부 사헌부 감찰 요즘 같으면 대법관이었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3대 독자지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도망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으로.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인연으로 됐던 간에 저는 그 법조계에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죠. 예, 어릴 때 마음은. 예. 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 운동에도 또 탁월한 실력이 계셔서 마라톤 대회에서 또 우승까지 하셔가지고 한때는 마라톤 선수 꿈꾸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일본에 있을 때도 이 언니들 오면은 얼른 쉽게 말하면은 좀 비하하는 말로 예. 그 뭐 조선인 그런데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시절에는 그게 그랬죠. 빈정되는 것이 예. 뭐 조센진, 뭐 니닌 구사이 그리고 저 뭐 마늘 냄새 난다 그러고 네. 김치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놀림받고 또 우리 조선에 그때 조선이라 그랬죠. 해방되고 난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9살 때 오니까 또 외놈 가라고 네. 작을 왜 짜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동네 나가면은 뭐 여러 애들이 주먹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방학에서 도망가는 거 잘 뛰니까 마라톤 선수가 되고 네. 또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악기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 자서전 보니까 청년 시절에 몸이 대단하셨더라고요. 막 근육도 막 이렇게 있으시고 아마 여러분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권투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때 당시는 그 선배들이 네.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가르쳐주고 전보다 또 제가 또 악기를 하니까 네. 저를 상당히 이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운동 이런 기술은 다 제가 그렇게 배우게 된 동기죠. 달리기를 진짜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기초가 달리기 네. 안 하게 되면 다른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네. 원래 달리기. 지금도 뭐 제가 육안으로 좀 보긴 힘듭니다만 지금도 워낙 골격이 딱 느껴지세요. 그때 젊은 시절, 예, 선생님 젊은 시절 그 단련하신 그 체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시죠? 아니요, 이제 안 하세요? 좀 저의 그 현재 나이에 안 맞게끔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네. 눈에 보이면 가다가도 하고 집에서 하고. 지금도 네. 예, 좀. 예. 네. 자, 이번에는 선생님 그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스승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스승님을 선생님은 23분이나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수집 맞는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선생님 23분에 달하는 스승님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어찌게 운명에 어떤 정해지가 있는 같이 오늘 또 전주도 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첫째 대금이라는 악기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이 대금이라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금은 우리나라도 이 정악이라는 궁중음악이 있고 민속악이 있는데
우리 민속학의 대금이 여기서 전주역 앞에서 네. 거기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돼가지고 그래 어린 손으로 이제 그 산조라는 음악이 그 대단히 좋아 상당히 그 긴 시간인데도 그걸 제가 여기 그때 우리 전주역이 풍남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역 앞에서 이렇게 예주석에서 21일 동안 배웠죠.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때가 47년도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25 전란이 일어나서 네. 또 1.4 때 이때 선생님들이 부산에 이렇게 피난 오셨는데 네, 피난 오셨죠. 옹기종 옆에 살아 계셨어요. 용두산이라는 거기에. 왜냐하면 부산이 길이기만 길고 산에 있으니까 네. 그 용두산이라고 광북동 국제시장 그 옆에 네. 그게 옹기종이 전부 다 쭉 이렇게 그때 판자로 판자촌. 만들어서 네. 그 외국인들이 하나 그 우선 그 배를 타고 네. 우리 그 부산을 오게 되면은 거기에 불켜지가 있는 그 초롱불 그것이 이렇게 마무서 이런 빌딩이 일으키는 줄 몰랐다고. 네. 예, 그럴 정도로 야간에는 야간 그렇게 멀리서는 그렇게 비쳤는가 봐요. 거기 선생님들이 옹기종 옆에 사시는 바람에 제가 하루에 빨리 이렇게 움직이면은 7번을 만나고 그러면 4분, 3분은 만나죠. 네. 인연이 그렇게 됐죠. 피난 시절에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던 그 스승님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아는 보다 우리 선친이 네. 이제 차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네. 또 소문을 빨리 들으시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준 우리 선친이 아버지가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나 뵈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면 뭐 제가 어릴 때라도 잘 다녔으니까. 네. 헤아려 보니까 총 23분이나 되신 거네요. 예. 근데 잠깐 거쳐가는 분은 더 많지만은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동해, 네. 서해, 남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 지방을 서울 경자를 붙여가지고 경서도 음악이라고 예. 지역이 예. 그 지역에 그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가. 그러니까 표준말이 서울 한양의 서울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 그 말 억양을 건간을 해서 예. 만들어진 것이 그 지방의 민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경자와 황해도 이북 평양 저쪽에 서쪽으로 바라보는 것을 서도 민요 서도 음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전공하시는 악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저 한경도 네. 저 회령부터 청진 회령 원산 해가지고 강릉 뭐 경주 울산 부산까지 그 해안을 동쪽으로 바라보는 동해 쪽으로 바라보는 거기에 있는 지역 거기를 정말하면 경상도 말 발음 네. 한경도 말 비슷해요. 그 옆에 그 예.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음악이 이제 그 매나리조라고 매나리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예. 그래서 그 매나리도 이제 옥편 저 찾아보면은 참고서를 찾아보면은 산유화라 돼 있어요. 산유화. 예. 매산자에다가 이슬주자에다 꽃하자인데 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산 계곡이 절벽을 해서 바다가 이 접해가 있잖아요. 네. 그 줄기가 말 억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매산 그 이슬주자에다가 꽃하자인데 꽃이 나리꽃. 네. 그래서 어릴 때 배울 때는 나리, 개나리 이렇게 예. 맞아요. 개나리 예 그런 꽃 이름인데 그래서 매나리. 요즘은 이제 외랑 그러고 머이라 그러죠. 머이. 예. 근데 그거 말은 뭐냐면 그 억양이 네. 매나리 조랑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의 본산인 남도에는 서울 이남 쪽을 통칭 그냥 남도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청중도로 해서 이제 전북, 전남, 네. 뭐 전라도 쪽에서 본산이 도서지방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예인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런데 제가 마침내 그 음악 악기 중에서도 네. 그 길이가 음악 길이가 물론 다른 지방에도 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판소를 비롯해서 예.
뭐 시나이라든지 이런 음악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작정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그걸 모를 텐데. 예, 시나리오가 또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 예, 더, 예. 그것도 이제 뭐 수천 년부터 흘러 예.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음악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정립이 된 것이 이제 산조라는 음악 네. 또 이제 판소라 더불어 같이 탄생하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선생님, 부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첨언하자면 그 시절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셨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쟁, 지금도 코로나 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세계가 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래도 사람을 모여도 괜찮지 전염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부산 국제시장이라는 곳. 예, 알고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 입구에 보면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요? 예. 은행 있는 그 계단. 네. 예,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소금이나 대금이나 피리를 만들어서 저는 만들지 모릅니다만은 네. 우리 형님께서도 만드시고 네. 우리 아버님도 잘 만드시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면 다 사가져 가죠. 그 얘기도 여러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예, 10남매 중에서 5명이 뭐 자리 잡으러 먼저 올라가셨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5남매가 살았죠. 5남매 분 중에 음악 하시는 분은 선생님하고 우리 동생분? 신동생 네.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네. 아마 이 두드리기인데는 아마 세계 1등인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제 동생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자랑할 만합니다.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성진이라 그러는데. 이 성자 진짜 선생님이세요. 그 네. 리틀 엔젤스라고. 예, 리틀 그 엔젤스요. 통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문선명 씨 하는. 네. 거기에 그 통일교회 모든 그런 그 문화나 예술 이런 것을 좀 더 세계에 이렇게 네. 알리게 된 동기가 박보희라는 분이 중미 우리 한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계셨어요. 네. 그분이 61년도에 제가 프랑스를 60년도 갔다 와서 61년도에 만나서 저와 같이 섭외가 들어왔는데 네. 저는 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바빠서 안 되고 그 제 동생을 자꾸 달라 동생분을. 그래서 네. 그래서 달라 그래서 동생을 데려가셨군요. 그냥 무분 좀 주어버렸죠. 네. 그런데 최초로 이제 세계 하나 형제간이 이 우리 그 악기도 물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네. 아마 파리로부터 해가지고 알고 아유, 있고 알고 있죠. 또 네. 61년도부터 62년도부터는 리틀 엔젤스에 네. 우리 동생은 원래는 제 음악할 때 장단도 네. 단주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람은 상무도 잘 돌리고 오. 춤도 잘 추고 만능 그래요. 엔터테이너시네요. 예. 그래서 네. 박보희 씨가 양자로 삼았어요. 박보희 선생이 아주 상당히 네.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뭐 이틀 전인데 너무 아깝게도 일찍 가버렸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뭐 부산에서 그 피난 시절 이야기 또 힘들었던 그 시절 이야기 지금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자서전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악기 연주, 악기 판매 일부터 시작해서 또 아버님과 같이 생선을 이제 파셨다, 판매하러 다니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선생님. 예, 그 시절 이야기 조금 들려주실래요? 예, 그때 9살 때 네. 뭐 쉽게 말하면 1945년 8월 달에 예. 해방됐다 그래서 왔는데 우리는 한 10월 달쯤인가 그래 왔는데 그한 2년 있다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일파로 물려가지고 네. 그래서 맨날 그냥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집은 놔두고 외갓집에 포항을 얼른 말하면 요즘 말하면 도망을 갔죠. 네. 그래 포항에 그 계시는 있으면서 3년 거기 있을 때 이제 거기 포항에는 건어물이 저 묵호 동해시에서 유명하죠. 내려오는 거기 전부터 집산지가 포항이었어요. 네. 전 옛날에 또 그다음에 부산이었지만은 예. 포항에 거기서 거쳐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건어물 말년 그런 건어물을 전주역에 제일 먼저 온 거죠. 네. 전주에 1947년도에 8월 달에 그때 네. 이 더울 때 그 전주역 풍남동에 있는 네. 전주역 앞에서 건어물을 파시려고 네. 추록을 갖고 왔는데
그 밑에다 있고 그 위에 올려놓고 제가 어리니까 네. 그걸 태평수도 불고 이러니까 자연히 지나가던 예. 분들이 애기가 이렇게 불고 이러니까 그럼요. 쳐다보게 그래서 사람들이 되죠. 그 고기는 살 생각 안 하고 선생님 연주. 전부 다 그 돈 뭐 있는 거 동전 던져주고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어린 마음에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 그때 제가 11살 때인데 네.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보고 이제 왜 내가 쉽게 말 요즘 말하는 것도 거지도 아닌데 네. 왜 동냥하듯이 돈을 던져주냐고 아버지에게는 안 불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한국이란 거라고 조선은 그때는 그러셨죠. 예, 조선 사람들은 잘하면은 요즘은 팁도 영어잖아요. 팁으로 준다. 네. 그래 주기 때문에 잘 못하면 절대 안 준다. 그거 제일이잖아. 그럼요. 이렇게 그 이제 시절에는. 예, 아버지가 용구회를 줘서 하기 싫으면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 그 놈을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전주 이야기 좀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한주환 선생님을 거기서 이제 뵙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처음 뵙게 된 그때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 요즘 같은 뭐 성복 스님들 입는 그 승복. 두루마기 예, 두루마기, 하얀 두루마기. 지색이라 그럴까. 아, 회색이요? 예, 진회색 뭐 조금, 비슷한. 예. 그리고 코 수염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네. 40대 전반이라서 네. 좀 넘었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일본 무사 사무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무사가 뭐 칼을 갖다 긴 칼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금도 있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손에 닿는 아버지가 만들어 주는 거지 이 긴 거는 처음 봤죠. 네. 근데 그건 대금인 줄은 모르고 예, 칼인 줄 알았지. 예. 그래서 이 조선에도 이런 무사가 있었구나. 네. 어린 마음에.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아서 내려가지고 네. 인사드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한주환 선생님이셨군요. 한주환 선생님이 그 처제 되신 분이 네. 원래 고향은 전남 화순인데 네. 화순인데 여기 이제 처제 집에 네. 전주에 오셨다가 예, 아, 그러셨구나. 뵌 거죠. 정말 제 깊은 인연이 인연이시네요. 선생님이 인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생각해 선생님 보기에는. 보면 제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예, 그래서 그때 뵙자마자 제일여인숙 선생님? 지금도 전주에 제일여인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예, 뭐 그게 제일연수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집에 이 해장국 네. 순댓국 같은 거 예. 그걸 팔고 그 식당이 이제 이렇게 방이 요즘 같으면 한 2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게 이렇게 넓은데 장꾼들 장사하는 식사도 분들이 하시고, 예, 식사도 하시고 숙박도 예. 하고 예 거기서 예정치 않았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네. 거기서 배웠죠. 21하루 동안 배우셨다면서요? 21일 3주간. 예. 그러니까 원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버님 장사를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레코드에 우리 선생님 예. 진도 출신의 박종기라는 선생님을 이 그때 일본 사람들이 추궁기판을 팔기 위해서 이 조선에 있는 훌륭한 분들 또 이 판소리는 16살 때 취입했던 네. 김소희 네, 선생님. 김소희 명창. 예, 그분이 원래 흥덕이거든요. 예. 고창. 네. 예, 그분도 나중에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취입을 할 때 박종기 선생님이 그 반주도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선친이 그 일본서 그 레코드를 보고 그 박종기 선생님 찾으려고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네. 누구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놈을 파면서 이 호남 지방을 다 다니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첫 가문에 오는 날 바로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선생님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선생님 아버님께서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장사하러 다니신 게 아니고 아들 교육시키러 다니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일본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때 선생님이 네. 얘는 크면 부는 것만 가르쳐라 그랬더니 부는 음악만. 부는 악기만 가르쳐. 네. 그러니까 뭐 프리우스나 피콜로나 부는 악기, 색소폰 부는 악기를 다 일본서 다 갖다 주셨어요. 네. 예, 소리 나는 거.
네. 그러니까 자연히 아마 이 구조가 부는 데는 아마 재질이 좀 있었던가 봐요. 선생님은 그냥 운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 삼박자가 다 맞죠, 저는. 그러니까요. 제가 재질이 좀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아까워서 후천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한주환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말 말씀을 있으셨어요? 그렇게 원래 이 부는 사람들이 말을 잘 표현을 못해요. 저도 악기로, 마찬가지인데. 연주로 표현을 하시죠, 보통. 그럼 연주에 그러니까 네. 입을 막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잖아요. 네. 현악하신 분들은 잘해요. 네. 뭐 장구 치신 분도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입을 막고 있으니까 못 하시죠. 선생님은 둘 다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도 잘하시고 말씀도 그거는 잘하시고. 제가 답답해서 네. 이제는 너무나 제가 몰랐던 것을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네. 제가 돼서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전에도 제가 한창 50대, 60대까지는 내 옆에서 말을 못 건드렸죠. 연습하느라고. 네. 다른 분들은 악기 하나만 해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럼요. 선생님이 남겨주신 소리를 연습을 해야 네. 되니까. 예.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 대금이라는 악기는 연주자의 기량이나 또 실력에 따라서 다양한 악기를 또 품을 수가 있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악기가 대금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 대금 연주 그동안 해오시면서 또 콜라보 작업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다양한 네. 음악들과. 그런데 이제 한주환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자면 선생님 음반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음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2009년에 그 120분짜리인가요? 선생님 정류라는 음반을 발표하셨는데. 그거 아시네요. 예, 이 정류라는 음반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선생님, 저는 사실은 보통 사람인 입장에서 120분 동안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한 호흡으로 이 음반을 연주하셨을까,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간담이 좀 서늘해지거든요. 그 정류 음반 제작 과정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 그거 네. 이제 하도 그 산조라는 음악도 음반을 나와 있으니까 제가 네. 그럼 다른 분들도 훌륭한 분들 지금 자꾸 하셨지만 잘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건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남겨주신 그 36분을 그걸 등간을 해서 네. 뭐 만들어보니 끝이 없어요. 지금도 3시간짜리도 지금도 180분짜리 이상. 네. 자꾸 왜냐면 같은 곡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대금도 그땐 젊으니까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한번 입에 대면은 2-3시간 할 수가 있어요. 네, 폐활량도 막 좋으시고 하니까. 그런데 네. 그때 한번 녹음할 때 한번 아마 1시간 10분 정도 됐나? 논스톱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사실은 거기 기침 나는 바람에 네. 그거 좀 이어간 거지. 뭐 그냥 그 곡을 일부러 적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네. 있던 그 연습을 해왔던 것을 네. 담아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산조라 그러면 학생들이 요즘 국악예술학교 많이 전국에 퍼져가 있어서 네. 했는데 그냥 정류라 한 것은 이 부는 악기는 끝이 없구나. 네. 그 물 흐르듯이 흐른다 해서 제가 정류라가 지었지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 체력 단련을 많이 하셔서 어떤 강인한 체력도 좀 뒷받침 되셨겠지만 선생님만의 또 특별한 호흡법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또 우리 이수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니까요. 네. 예,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유산 남겨주셨고 네. 제가 이어받았는데 이 부는 악기 보면 되게 다 그냥 여기 입바람과 예. 입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바람을 주로 많이 불어요. 이렇게 소리 내는 것도 급급하니까 네. 뭐 우리처럼 담아서 그냥 힘 안 주고도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네, 맞아요. 의사가 예, 들숨날숨 하라고 하시죠. 그게 아. 계속 연결이 돼 있는. 선생님 굉장히 힘든데 그거. 지금 이런 말하면서 지금 네, 저도 막 따라하게 되는데요. 그 뼈가 이렇게 있어도 네. 그렇게 뿜는 것이 익힘 뜨거운 예, 바람. 예, 예. 그냥 이리 불고 이 바람은 이러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우린 네. 이왕 나온 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 음악이 국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궁중에서 사용한 음악, 궁중음악을 요즘 정악이라 그러죠. 정악. 그래서 예. 발을 정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대금은 산조대금이라고 그래요. 예. 즉 말하면 전국 8도의 방언을 좀 더 묘사한 할 수 있는 네. 그 기능자에 따라서 네. 예, 그렇게 표출하는데 여기는 하나 요즘 약 나온 김이니까 제가 네, 좀 해주세요. 말씀을 선생님 비교를 해야 말씀해주세요. 되겠는데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정악 대금이에요. 네. 궁중에서 사용하는. 궁중용, 네. 그런데 이 깁니다. 여기 보면 길이도 길고 궁중용이 훨씬 길이가 기네요, 선생님. 이 긴데 네. 단 하나는 뭐냐면 궁중음악은 그냥 글자 그대로 표준말, 네. 서울말, 표준말 쓰듯이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떤 뭐 산조음악처럼 이렇게 재주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나온 대로 예. 그냥 글자 그대로 이 표준말이고. 네. 그런데 단 하나는 요즘 전부 다 이 소리가 구멍을 작게 하면 소리가 좀 크게 나거든요. 네. 뭉소리 나니까 희노애락이 다 나야 되는데 그냥 이 숙여봐도 약간 1도, 2도 차이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 부는 치공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선생님. 여기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우리 제자들도 전부 다 구멍을 작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 복식 호흡을 단련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이 제자들이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 정악 구멍이 대금처럼 작은. 그러면 네. 소리 나니까 이 듣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좀 안타깝게도 네. 요즘 전부 다 정악계통 하신 분 선생님들이 7분 같으면 한 5분 다 그분들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대학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아주 아까도 막까지 2시간, 3시간 이야기는 네. 그 시간은 왜 그랬냐면 네. 무궁무하다 정교한 음악을 제가 했을 때 네. 끝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냥 산조한 음악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치공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약 3도가 왔다 갔다.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요. 기량에 따라서 이렇게 네. 차이가 납니다. 구멍도 선생님 궁중용보다는 산조용이 호방해가지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판소리라는 네. 이 그 음악에 가사를 뺀 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조라는 음악이 쉽게 네. 말하면. 예. 그런데 그 판소리도 이 판저판이 아니라 네. 전라도의 원 사투리 그 방언을 기조로 해서 판소리에 네. 그 정말하면 서울 같으면 네 어디 가니? 애기들 부르면 어디 가니? 예. 경상도 가면 네 어디 가노?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그게 매나리 쪽입니다. 그게 매나리 쪽. 예, 함경도, 그럼 지금 말하는 건 경상도. 네. 평조. 예, 지금 평조요. 말씀 정각이라든지 말씀은 전부 다 경수도 음악은 이 평조로 중심이 돼 있고 네. 말이 표준말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전라도는 어떻게 하면 여보게 자네 어디 간다? 후딱 오랑니? 네. 하는 그 음이 전부 다 둥글지 않습니다. 아. 즉 말하면 그 이거는 소리는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상하청으로 합니다만은 이 산조는 음악은 판소리처럼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죠. 장조, 단조, 예, 그 메이저 마이너가 나오고 네. 거기다가 또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연주자에게 기량에 따라서. 예. 그래서 좀 자연 소리도 나고. 네. 음이 둥그려서 완전히 그 호흡과 같이 네. 모든 음이 전부 다 둥굽니다. 산조로 음악이나 판소는 둥글지 않으면은 그 음악을 표현하기가 뭐라고 할까 연주하는 사람들도 네. 이건 이번 기회에 이제 배우는 후학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모든 그 지방에 거기 말 억양에 따라서 건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다 민요이기 때문에 네.
판소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의 그 원 방언을 가지고 건간을 네. 해서 거기에 그 춘왕전, 뭐 춘왕가라든지 흥부가 그 뭐 또 수군가 네. 등등 이런 그 대하 소설을 집대성한 소설을 풀이해 가지고 네. 작곡된 1인 장모극이다. 한 사람이 흥부도 됐다가 노부도 됐다가 네. 춘왕이 됐다가 향단이 됐다. 한 분이 다 표출하잖아요.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1인 다역을 예,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소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 표현을 다 산하고 네. 강은 표현하지만 이 악기는 그 네.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거는 저 새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산인가 보다. 산이고, 예, 우선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뭐 우대 선생님들은 박종기 선생님은 초대 선생님은 한 18분간 이렇게 산주를 엮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36분간을 만드셨고 네. 저는 아직 끝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아마 이렇게 대나무를 만진 지가 벌써 80년, 80년 넘으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게 남겨야 될지. 아니, 선생님 이미 남기셨어요. 한주환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이 36분짜리 3조에 거기에 더 첨언하셔서 120분짜리 정리음반을 발표하셨는데 뭐 이것만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만한. 욕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음악에 대한 욕심은 원래 끝이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 앞서 부산 피난 시절 이야기, 또 그때 당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선생님 그때 당시 부산 그 피난 시절에 그 피난민들이 엄청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 한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앞서 지금 잠깐 뭐 피리 연주 시연해 주셨지만 대금 그때 당시 선생님 부산 광복동 야시장에서 또 유명한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 뭐 제가 그 말씀 제가 드려야 되나 말씀드릴까요? 모르겠는데 그게 네. 왜냐면 자인이 팔잖아요.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뭐 악기를 파니까. 네. 그러면 그걸 또 떠듬으려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 시절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짝을 지어서 네. 그게 이제 무리가 지어지는 거죠. 무슨 배. 예.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물건 한 것도 팔지도 않는데 돈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오느라 그랬는데도 네. 안 되면 이제 그 악기를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상자에 일어나는. 네, 악기 다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가게 되면 한 사람 항상 나를 또 좋아하는 또 네. 동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심부름도 하고 그때는 다른 할 게 전쟁 중이라서 뭐 할 것도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 팔면 또 빵도 사주고 뭘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뭐냐면 그 돈 뺏기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 생긴 돈을 자꾸 뺏기니까 몇 번 뺏기다 안 돼서 나중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가서 선배들인데 네. 이런 배웠던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게 옷을 사실은 이 옷을 입으면 색깔을 양면으로 네. 해가지고 안에는 까맣고 뒤에는 하얀 거 네. 이렇게 바꿔 입고 네. 바지는 뭐 어두우니까 그런데 밤에 낮이 아닙니다. 밤에. 네, 밤에.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이 복면을 하고 이 손수건 이래 복면을 하고 예. 그 돈 뺏어간 주고 그런데 우리 그 동생 보고 이게 지키라 그래 놓고 네. 거기 또 딴 가게에다가 왜 골목을 들어가서 남포동 골목이 좁아요. 네. 그럼 거기 가서 또 돈 식당에 가서 이러는데 그 빠른 걸음으로 가서 그냥 순식간에 딴 데서 뺏은 돈까지 다 뺏어가서 내가 그냥 몇 전에 준 돈까지 다 뺏어 주머니 다 엮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 그럴까 프랑스의 유명한 루팡 아르생 네. 루팡이라는 예. 그 소설 예, 책이 루팡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적이라 그러잖아요. 뭐 없는 걸
가진 자인데 뺏어가지고 네네. 없는 자들에게 논아주고 네. 분배해주고 예. 했던 그 아르생 루팡이라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동생들 후배들이 전부 나를 루팡 같다. 그래서 내가 별명이 루팡이었어요. 루팡뿐 아니고 선생님 천재소년, 피리 부는 소년. 아, 그거는 그때도 어른들이,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그거는 들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네. 그때 이제 그때 배우는 분들이 그 11살 때, 12살 때 제가 뭘 압니까만은 무릎에 앉아놓고 네. 또 그 치과 원장님이든지 그때 무료하니까 네. 그래서 피아노 같은 거 갖고 이럴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야금도 그러고 그러니까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소라든지 소금 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르쳐 달라 그러죠. 아. 그 어린 마음에서 저는 또 보다는 그 용돈 주고 그것도 과자 같은 거 사주니까 잘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얘는 천재다.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네. 다 나와 있지만 그렇게 명칭을 붙였죠. 얼마나 또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네. 선생님께서. 많이 주면은 잘 가르쳐 주고. 네. 아니, 원래 선생님이, 아유, 기브앤 테이크니까요. 예,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피리 부는 소년, 천재소년으로 불렀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들려주셨던 연주곡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예, 네. 그런데 네. 그거 무슨 그 대중들이 네. 볼 때 무슨 흔히 듣던 소리를 해야지 그냥 모르는 곡 하면 안 되잖아요. 대중적인 곡. 예, 그래서 무슨 아르랑 도라지는 물론이겠지만은 네. 그래 하다가 그 아르랑 하면서 또 하면은 뭐 유행된 거 그때 무슨 유행가? 목포의 눈물 뭐 두만강.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악기 5개잖아요. 예. 제 음은 네, 지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음을 한 걸 내봤지요. 네. 악기마다. 네. 그 특성 있는 걸 냈는데 그래도 대금은 대금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그때 한번 그거를 우리 원 구학절 한번 이렇게 다스림하면서 네. 설레라고 가지고 그냥 목포의 눈물 뭐 좋습니다. 이런 곡을 네. 했죠. 네. 자, 박수 쳐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예. 선생님.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네. 뭘 부르라 네, 그랬죠. 네, 네. 그러고 하면
이제 이거 사게 되면 더불고 안 사면 내가 좀 쉬죠, 제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덕분에 눈도 호강하죠. 제 귀까지 호강하는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주 저는 이 기회를 네. 만들어주면 고맙고요. 네. 예. 요즘 뭐 문화재에 대해서 그때도 이걸 그때는 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그 대중들이 아는 곡을 네. 해야 하는 게 대해서 우선 어필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여러 가지 그 흉들을 내보고. 저 오늘 일기 쓰려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제는 부산 생활을 접고 서울로 좀 올라오셨던 그때부터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1955년쯤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서울 올라오셔서 신세를 진 두 선생님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그때 왜 우리 유호 전람 때 네. 그 유행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16나라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거기에 그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애기들 왜 그 깡통치마 입고 춤추잖아요. 지금 깡통치마. 예, 그때 당시 언어로. 예. 그래서 갈까보다 뭐 딴딴딴딴 따라라란 따라라는 그런 네. 그걸 아주 발랄하게 추다 보니 그 반주를 네. 제가 많이 하다 보니 무용 추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안방에서 춤을 많이 췄죠. 무대에 서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네. 그 이북에는 최성희라고 최성희 세계적인 그 선생님. 무용 예. 하시는 그분들께 배워왔었던 분들이 이제 제 1대 제자들이었죠. 예, 그 이후에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계셨습니다만 강선영 씨라고 강선영 선생님. 그 선생님 네. 집이 저 종로의 그 무화동이라고. 태평로 보유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선생님 집에서 네. 갈 데가 없으니까 문간방에서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숙소를 정해서 있었고 네. 그 이제 그 무용학원에 가서는 또 반주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외국 사람들 그 군인들 네. 입문하러 갈 때 그 무용 춤추는 애들 그 애기들 그 반주도 네. 제가 하고 또 네. 독주도 하게 되고 자연히 네. 그렇게 됩니다. 예. 또 지영희 선생님도 계셨었죠, 선생님? 지영희 선생님은 관악계는 아마 대부죠. 네. 정말로 막 전무후무하다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이 피리에 네. 예, 뭐 물론 해금도 그렇고 다 예, 잘하십니다만은 또 그분의 부인 되신 분이 아주 가야금으로 성금연 유명한 선생님. 성금연 예.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로에 그 지금 창덕궁 앞에 네. 서울에 예. 그 조금 내려면 봉익동이라고 종묘로 들어가는 그 네. 골목이 있는데 거기서 예. 그러니까 말하면 그 어른이 저를 하도 이뻐해서 저를 양자로 삼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이 두 분뿐 아니고 또 많은 스승님들이 계신데, 네. 스승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 본격적으로 선생님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주인공들 좀 자세히 만나볼 건데, 선생님 또 대금뿐 아니라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관악계의 모든 거는 다 섭렵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잠깐 뭐 연주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제 악기 하나 다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지금 가지고 오신 악기가 총 7개, 8개? 예, 종류는 9개 가져오셨나요? 종류는 7가지 종류에서 네네. 그것도 한 학기에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그 연주 그 음악을 좋아하는 네. 악기가 있어요. 네네. 같은 거라도 좀 긴 게 있고 짧은 같은 모양은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선생님 혹시 예전에 아버님 때서부터 만드신 악기가 있으실까요? 다 만드셨긴 했는데 그때 그때 예. 그 만들어 준 이 단소. 단소요? 예, 네. 단소하고 소금. 예. 예, 이거는 우리 아주 오래됐죠, 이 악기는. 예. 지금 아마 한 7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아마. 문화재급인데요, 선생님. 예, 이 가늘고. 네. 이거는 뭐 서양 악기의 피콜로 같은 피콜로랑 그런 비슷하네요. 놈도 되고 예. 조금 제쳐서 불면 프륙 같은 플룻 그런 느낌도 냄새 나고요. 나는데 예. 이제 그 애기들 춤출 때 네. 왜냐하면 또 청소인들 추는
음악하고 같은 음악이라도 악기가 조금 그 음색이 컬러가 경쾌한 다릅니다. 느낌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춤추는 거기에 반주란 것은 그 춤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고 여러 악기를 가지고 이제 반주를 해주고 강선영 선생님, 네, 강선영 선생님, 무용 태평무 보유자, 예, 예. 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반주도 하고, 네. 그 또 연습도 많이 하고, 예. 선생님, 요 태평소도 하실 줄 아시잖아요. 예, 태평소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경기 쪽 음악과 남도 음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잠잘 듯 하는 분들 계시면 잠 깨울 때 하는 소리. 예, 그런 식으로 그 서울제 네. 경기 쪽 소리와 또 남도 소리는 네. 같은 음인데도 장단을 치더라도 그 가락이 틀려요. 참 그 악기마다 그 지역의 풍토나 음색들이 다 깃들어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악기 하나 가지고도 여러 팔도 음악을 다 예. 그 선생님, 우리가 대금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만파식적 이야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만파식적 이야기 조금 들려주실래요? 예, 네.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00~500년 됐을까요? 네. 신라 31대 신문왕대. 네. 그 신문왕대 그때 신문왕이 이제 삼국을 통일했던 후에 선친 선왕이 김유신 장군도 계셨고 네. 그분들 다 가시고 난 뒤에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모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그 휴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집이 안 되니까 아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에 네. 만파식제라는 이런 악기가 나오는데 선왕의 그 무덤이 내가 외적을 일본 놈들이 오면은 내가 막을 테니까 예, 나를 바다에 있는 바위에다 나를 안장을 해달라. 아, 네. 그래서 바다 네. 그 바위에다가 예.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님 선왕을 뵈러 간다고 하고 신하를 모셔가서 네. 가는데 저 위에서 경주 위에 보면 그 바다에서 네. 거북 모양의 비슷한 섬이 하나가 내려온다. 오니까 와서 지금도 경주에 가시면은 네. 거기 왕이 신하들이 보았던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옆을 보니까 대나무가 2개가 있는데 네. 가까이 오니까 하나로 딱 뭉쳤다. 아. 소리 나게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일관을 시켜서 그 악기를 뵈어서 악기를 만들어 보니 네. 그 악기가 이제 이런 만파식지다. 만가지의 파란만장에서 잠재운다. 그래서 일만만자에다 파란만자. 그리고 네. 만파. 식자는 휴식할 때 식자죠. 네, 네. 적자는 피리적자. 예, 그래서 이 대금을 한번 불면 만 가지의 어떤 고민이나 네. 어려움이 풀어지더라. 네. 그리고 또 병이 전염병이 오늘가지고 코로나 나오면 그 제가 대금 많이 붑니다 요즘. 네. 그래서 이런 만파식제를 불게 되면 네. 그런 전염병, 역병이 다 없어지고 또 그 농사 지을 때 네. 기구제 할 때도 한번 불면은 네. 또 외적이 들어올 때니 소리가 난답니다. 네. 그런 어떤 전설적인 유래가 만파식적이라 그러죠. 신비의 악기가 여러분 만파식적 대금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어느 학자가 예. 개성을 갔더니 네. 지금 또 1500년 전이 아니고 네. 벌써 2500년 전에 벌써 대금이 저 무덤에 무덤에서 저 벽화 네, 벽화에 나오더래요. 예, 오. 입증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몇 년 되죠.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이 선생님의 만파식적 대금 소리가 좀 널리 퍼져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저 사회자 말씀하기 전에 내가 한번 더 표현할 게 있어서 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선생님. 한번 할게요. 네. 이제 이걸 말로 치자면은 네. 지금 제가 앞에 잠깐 들려드린 거는 서울 쪽 아까 말씀드린 네. 예 경서도 경서도 예, 소리. 그런 말억양과 같은 음이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저 동쪽을 바라보는 메나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말억양에 건간을 해서 만들어진 곡이 네. 그다음에 남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음이 달라집니다. 네, 세 가지를 예. 그냥 연결해서 이어서 지금 예, 잠깐 예. 해주시겠다고요? 네.
이 세 가지 분류했지요. 네, 예, 선생님. 그 말억양도 동해, 서해, 남도. 예, 그 세 가지를 이제 언어를 치자면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예. 지금 잠시였지만 말씀드릴 수 저는 전국 팔도를 여행 갔다 온 기분입니다, 선생님. 예, 기분이 좋아지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960년대였다고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네. 그 4.19나고요. 네.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를 망명합니다. 네. 그때 허정 씨란 분이 예, 그 대통령 대리를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시고 했는데 그분 계실 때 5월 17일 날 그 비행기가 우리 한국민속예술단이 네. 파리의 그런 민속예술제 제1회 때 참가하게 됐어요. 네. 그때는 뭐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 때인데 네. 그때 뜻있는 분이 김관수란 분이 네. 단장이 그분이 이렇게 인솔 하셔서 33명이 프랑스를 갑니다. 네. 가는데 그때 여의도에서 네. 비행장이 활주로가 없다 보니까 네. 여의도에 그 항공 군인 그 비행기 제트기 뜨고 하는 그 네, 네. 항로를 그 비행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에어프랑스가 크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제 일본 비행기 작은 비행기가 와서 네. 우리는 33명을 태하고 동경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좌석이 없으니까 에어프랑스를 시베리아 뒤쪽으로 해가지고 예. 뒤로 해가지고 하고 경유해서 가셨군요. 우리는 이제 도쿄, 마닐라, 사이공, 네. 방콕, 카라치, 아유, 테헤란 뭐 그러셨구나. 이래가지고 거쳐서 네. 무려 한 10나라 거쳐가지고 파리 세상에나. 도착을 했지요. 네. 해가지고 저는 그 반주자로 갔습니다. 네. 반주로 가고 또 저를 그 무용음악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 반주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 호남 쪽에 여기 무안도 계시고 영암도 계셨다는데 네. 그분이 옛날에 최성이라는 유명한 그 무용가, 세계적인 네. 무용가 예. 그분의 반주자였어요. 아, 네. 박성옥이라는. 박성자 옥자 예, 선생님. 네. 이르송자 구설옥자인데 네. 그 선생님께서 지금 요즘 그 산조 아쟁, 네. 아쟁 산조라고 하시죠? 네. 그 아쟁이라는 악기를 그분이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철가야금이라고 네. 가야금에다가 철을 걸어서 하는 분도 그 박성국 선생님이 철연가야금. 철연금 말고 네. 철가야금. 철가야금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 줄이 철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괴도 좀 줄로 하는 거 좀 다르지. 조금 네. 모양이 다르죠. 예. 그 몇 분 틀면 그 철에서 나무가 또 네, 그 네. 갈라지니까 네. 그 철가야금을 그분이 아주 손재주가 대단하신 분이고 네. 또 단소도 잘하시고 가야금도 아주 잘하시고 네. 원래는 그 바이올린도 바이올린도 연주하셨어요? 원래 전공을 하신 분인데 와. 결국은 아까 말씀 지영이 선생님도 저 네. 양부입니다만은 그 아버님도 같이 반주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반주를 가르쳐 주신 바람에 네. 그 선생님하고 네. 그래 함께 갔지요. 네. 가서 이제 파리에 갔는데 그때 영화 배우였던 그 안나영 씨라고 안나영 씨가. 예, 그분이 오.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인 1역 춘향전이라는 그 무용 그걸 가져갔어요. 아, 그 공연을 하러 가신 거군요. 예, 갔는데 요즘 쑥대머리라는 쑥대머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춘향이가 네. 내일 그 변사도 때문에 이제 가서 현장에 끌려갈 텐데 네. 이도령이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 예, 그럴 때 예. 그 표정이 어. 그 연기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나영 씨가 춘향이 역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춤은 권유승이라는 분이 춘향이 역할을 하면서 춤을 추고 네. 반주는 이생가이가 하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하셨고. 예. 예. 그럴 때 이제 그 마침 그 또 그 안나영 네. 그 분이 네. 맹장 수술하게 돼가지고 아이쿠야. 그래서 아물지 않아서 네. 그냥 단장께서 그 13분 떼고라 한 것이 이 대금 산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선생님이 조연이셨다가 주연이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때 기억나세요? 막 기립박수 받으시고 막 예, 이러셨다면서요? 그럼 저는 놀랬죠. 뭐 예. 그런 물론 그 전에 무대에서도 쏘고 길거리에서 했지만은 네.
그런 무대에서 파리라는 그 동네가, 그 나라가, 그 아무도 갈 수 없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한참 인기가 높아지셔가지고 파리 휘가로지 뭐 르몽드지에도 막 기사가 실려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뭐 저는 네. 그 뭐 부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그분이 김흥수 씨라고. 야, 어떻게 선생님 성함들을 그렇게 다 그때 네 기억하세요? 분이 와. 왜냐면 그 중국 화교 네.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예, 일정 예. 시대에 글로 가서 네, 만들어서 네. 그 파리에 예. 김흥수라는 분은 이 피카소라고 하는 그림 그분의 제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러신 분이 계셔서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김흥수 씨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시군요.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요즘 서울 가면 낙운동이라는 낙운동 곳에 알죠? 천도교 네. 거기 입구 들어가는 데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그분을 몇십 년 만에 제가 뵈었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좀 희한하게 종교랑 인연이 있으시네. 아까 통일교 얘기 나왔죠. 예. 또 지금 천도교 얘기도 해주시고요. 저는 뭐 이 종교랑 예. 우선 유불선 다 있고 다 네. 좋지만 어디라 넘나들고 그럼요. 음악을 또 하다 보니까 네. 거기 분들이 요구하는 음악을 제가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넘기되죠. 예. 선생님 뭐 파리에서 일화뿐 아니라 또 제가 알기로는 군 시절에 선생님 잊지 못할 일화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하고의 또 일화가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예, 그때 네. 63년도거든요. 제가 네.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때 거기 이제 요즘 그러면 이기자 부대라고 이기자 부대? 예, 화천에 강원도 화천이요? 예, 그 27사단이죠. 네. 그때 제가 그 사역 군에서 왜 보면 산에 사태가 넘어질까 싶어서 네. 그 산 사역 활동 같은 예, 것도 하시고. 그것도 하고 예. 그러다가 제가 이 허리에 예. 종기가 났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럴 때인데 마침내 그 위문하러 오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 위문공연. 위문하러 네네. 오는데 그 밑에서 풍청풍청 소리도 나고 아주 즐거운 소리가 나는데 네. 저를 내부만 지키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내부만 지키고 있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음악 소리 나니까 네. 제가 이 악기를 네. 대금은 크니까 갖고 다닐 수는 없고 네. 소금은 하나를 갖고 항상 뭐 품고 다녔어요. 행군하실 때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면서요. 뭐 나는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금도가고 이런 데도 네. 토를 떼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네. 그런데 밑에서 풍청풍청 소리가 나니까 네. 그 연병장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키고 있으라는 걸 잊어버리고 네. 허리는 아프지 슬슬 기어서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네. 가가지고 보면 그 무대에서 이제 정말하면 그 우선 군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노래 자랑도 합니다. 네. 어디 가더라도 입문하게 되면은 네. 본 공연 들어가기 전에 군인 가족들 노래도 하고 네. 그 이양 악단도 있으니까 같이 맞춰주고 그래 하는데 네, 네. 그래 그 끝나고 보다 저는 제대로 또 허리가 아프니까 갔어요. 갔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한 곳을 잘 아니까 네. 그 연병장에 있는 게 아니고 옆 뒤에 차를 네. 보니까 차하고 저 연병장 위에 왜 항상 호령하던 그 연단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붙여서 있는데 그 뒤에 사회자 보고 네. 이것 좀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갔는데 네. 냅다 그냥 구두바로 차는데 네. 내가 넘어졌어요 뒤로. 그분이 이주일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일단 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동네 그 육군 장교로 네. 소유 인간 해가지고 왔던 그 또 우리 후배 동생분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럼 난 장교 보면 저는 이등병이고 좋은 걸 항상 높잖아요 하늘 같은데 형님 접니다 하고 용수입니다 하면서 저를 안아가지고 그 이 무대, 형이 이 형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인데 이거 무대 여기서 하면 안 쓰면 어떻게 하냐. 네. 근데 그분들 다 사복 입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군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시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냅다 찬 사람이 이제 이주일이야. 네. 본명 그분이 정주일 씨인데. 네, 맞습니다. 그 춘천 농구 축구 선수였어요. 예, 춘천이 고향이시죠. 예. 예. 그런 억지로 이제 그 소희가 잘 말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파리나 세계 다 하고 그럼요. 우리나라 유럽을 다 석권하고 오셨는데. 네. 세계에서 제일 잘한 분이 예. 그럼 막까지 가족들한테 내려오자. 내가 허리가 내 몸 지키다 내가 왔다고. 네. 그래서 이게 소금을 가지고 부는 게 네. 11번 앵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알았지만은 거기서 뭐 현미 씨도 오고 다 그분들이 그때 그 입시사든 그다음 다 모셨지만은 네. 그때 명극환 씨라고 그 명국자 환자 선생님. 네, 아주 유명한 그 네. 가수 그분들도.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했지만은 그분들 같이 이 스카락장 요즘 서울 가면 스카락장이 있는데 옆에가 그 다방이 있는데 그때 다 차방이겠지. 네. 요즘 뭐 커피숍 비슷하게. 맞습니다. 예. 거기에 전부 다 전화가 없다 보니까 예술하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요. 네. 그분들이 모셔와가지고 몇 분들 하고 군인들 그 가수들이나 섞여서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예술 그 일군 사령부의 예술단 말고 그냥 정부에서 이걸 만드는 건데 네. 워낙 그 이주일 선생 때문에 아주 크게 이름이 났지요. 그 제가 그 11번의 앵콜을 받고 네. 그분들은 돈만 받고 공연도 안 하고 갔어요. 시간 지켜야 되니까. 이게 군대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강원도 일대는 전부 다 아마 그때는 피리 왕자라 그랬죠. 그런데다가 마침 지금도 문화재로 피리 또 문화재로 네. 그 정학하신 분 네. 정재국 선생이라고 지금 네. 계십니다. 네. 그분이 저보다 한 석 달 뒤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선발해가지고 네. 그래 같이 이 문화로 많이 다녔죠. 네. 근데 그 이주리 씨가 상당히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네. 저만 미워해요. 어떤 판인지. 그 축구 선수니까 발도 잘 차잖아요. 네. 또 그 막으면 또 안 됩니다. 그냥 맞는 들 맞아야지. 그래서 많이 맞았죠. 네. 제대하시고 나서 사회에서 딱 만나셨을 때, 예. 그 양반이 내보다 한 1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반갑죠. 네. 그래서 반가워서 저는 뭐 또 TV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각 방송 텔레비에 나온 지가 TV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네. 같이 테스트 해보고 그러는데 뭐 내가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민이 됐지만 네. 워낙 뛰어난 분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쓰는 용어와 앞방에서 보는 TV는 네. 애기들이 또 같이 보잖아요. 그럼요. 그럼 거기에 좀 뭐랄까 안 수위 들어야 될 조절이 좀 필요하시죠. 예. 그런데 이런 그분이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 결국 못 보여주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말씀 뭐냐면 무대에서는 마음대로 네. 한번 지나가지만은 영상에는 남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다 보는데 거기는 좀 안 좋은 쉽게 말하면 뭐 음담패설도 하셨을 테고요. 또 문제가 예. 나오고 이러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질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하춘아 씨 덕으로 또 이렇게 안방극장을 찾게 됐고 뭐 그 이유는 저하고도 같이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네. 마지막으로 저하고 한 것이 84년도 MBC에서 그 스타 24시라고 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뽑아서 이래 가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옥준 선생님하고도 기록윤 선생님이요? 같이 또 했지만은 또 이분도 나와서 같이 거들어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선생님 이 책이 이주일 선생님 자서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출판하시고 간 사진인 그 책인데요. 인생은 코미디가 아닙니다라는 이 책입니다. 그 이주일 선생님 자서전에 보면 지금 방금 이생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몇 마디를 좀 읊어드리자면 이주일 선생님이 군예대 시절이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글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군대 말년 느닷없이 나타난 한 명의 선생님 죄송합니다. 쫄따구가 내 행복한 군예대 생활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훗날 사단장의 총애까지 앗아간 피리의 달인 이생강 씨가 입대한 것이다. 그가 입대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전 세계를 돌며 신기에 가까운 피리 솜씨를 선보인 그가 군예대에 입대하자
사단장 파티에 나 대신 이 씨가 불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졸지에 찬밥 심세가 됐다. 야 임마, 파티에 다녀왔으면 뭘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이 씨는 내게 진짜 매를 많이 맞았다. 이 씨는 흠씬 두들겨 맞은 날 밤 부대 뒷산에서는 어김없이 구슬픈 피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새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뺏어간 동생을 괴롭히듯 이 씨를 못살게 군 것이다. 내가 유명해진 후 나를 만난 이 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소원은, 이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오로지 제대증을 하루빨리 받는 것이었어요. 제대 후에 보자 이 생각만 했다. 그 말을 듣고 100배 사죄한 기억이 새롭다. 이주일 선생님이 이렇게 자서전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책은 나왔다는 거는 듣기는 듣고 들었는데 지금 그 책을 처음 봐요. 네, 제가 네. 오늘 선생님 그 이야기, 이주일 선생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빌려왔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네,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 선생님, 정말 파란만장한 웃지 못할 또 울었던 이야기들도 계시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지금 인생의 반평생이 넘게 이 음악과 함께 해오시면서 정말 위대한 일은 6,000회가 넘는 공연, 그리고 500여 개가 넘는 음반, 자식과도 같은 음반을 또 내셨잖아요. 그 선생님 특히 또 드라마와 영화 음악 녹음에도 많이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전제가 오필이라든지 네. 지금 사회자가 지금 나가시는 그 JTB, 네. 그때 TBC죠. 그땐 TBC였죠. 예. 그게 오필이. 네. 그러면 제가 부르지요. 그 연기자 네, 네. 예, 대해서 제가 손가락 좀 가르쳐 줘가지고. 네. 그래서 TV 방송에 나가고 네. 또 이 국악을 이렇게 그때는 관심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저변학대 시킬까. 네.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인정을 받는 것보다 공연이 돼서 어떤 저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온 국민이 우리의 그 훌륭한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기업고 나는 해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사명감이 있으셨죠. 예, 그래서 두들겨 맞을 요랑하고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 유행됐던 거를 악기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즈도 하고 재즈도 참여하시고 하고 네. 무슨 또 그때 당시 됐던 그 아목동 네. 데니보이라든지 데니보이. 근데 테너 색스폰 네. 그때 또 유명하신 그 색스폰의 이봉조 선생님 계시잖아요. 현미 선생님 남편분이요? 예. 그분이 처음에는 방송할 때 같이 좀 네. 협연을 해라 하니까 그 악기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네. 그 색스폰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서양악기는 빡빡 하는데 네. 그거 대남 그러다가 차 했던가 봐요. 예술인으로서. 예. 그 말을 무의식적에 나온 말씀인데 그 기분이 좀 언짢았죠.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그랬죠. 나는 당신보다 절대 밀리지 않아. 네. 내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있었다. 왜냐면 그때 벌써 세계를 벌써 몇 번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 자신이 있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봉주 선생님께서 그 PD가 하는 대로 네. 내가 뱃노래를 우리 한국 민요로 하겠다. 이 색소폰 가지고. 네. 그 저는 이 피리 가지고 데니보이를 했죠. 요즘 말로 치면 콜라보 연주를 같이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아마 그때가. 네. 저는 선생님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무서워하는 드라마가 한 편 있었는데 전설의 고향의 주제곡을 또 선생님이 연주하셨었다면서요? 예, 많이 했어요. 네. 각 방송국에 네네. 음향으로 네. 효과로 사용한다 해서 네. 여러 가지 악기를 전부 다 하고 또 어떤 장면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 무용뿐만 아니고 예. 선생님 또 최근에는 KBS 이텔레비전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셔서 멋진 연주 또 선보이셨었잖아요. 예, 그때 그 가수가 네. 그 젊은이가 하고 또 같이 황치열 씨랑 같이 예,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와서 같이 좀 출연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네. 그래서 내가 거절했죠. 왜냐면 이제는 이제 국악이라 그러면 다 이제 전통 음악도 다 네. 많이 이렇게
접연학대가 되어 있는 관계로서 또 이런 거 자주 또 가끔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 찾아왔어요. 와서 네. 이 기회에 좀 도와달라고. 왜냐면 그때 9년 그 사람이 노래를 했는데도 빛을 못 봤다고 가는 김에 좀 성인님이 같이 좀 전입 관주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네. 그 소리 들으니까 또 눈물이 또 맞아. 옛날에 또 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했죠. 가서 그 전주 관주 한번 낸 일이 있습니다. 정말 황치열 씨한테는 우리 이생강 선생님이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셨겠는데요. 글쎄요. 이제 네. 잘 됐다 하니까 좋죠. 네. 예. 우리 이생강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와사풍이 오셨을 때도 연주를 멈추지 않으셨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누가 그러세요? 뭐 어디 있더라고요, 얘기가. 네. 거기 사실은 네. 뭐 이름을 안 밝힐 수 없네요. 네. 지금도 고법에 정철호 문화재가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네. 정철호 선생님. 예. 그분이 저거 딱 10살 때 잡쌌는지 94살에 그 선생님이 94시 되셨어요? 신흥제가 다르면 지금은 네. 제가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작곡도 많이 하시고 네. 그 아정산주도 그분이 첫 먼저 만드는 분이고 그리고 저를 또 대금 불 때나 비리 불 때 반주도 항상 장구로 곡도 동행하셨어요. 해주시고 네. 그분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다. 네. 그래서 이제 84년도인데 네. 84년도.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 84년도인데 그때 정철호 선생님이 네.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통행금지가 있어서 근데 저녁에 제가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네. 제가 창덕궁 앞에 있었거든요, 집이. 네. 그러니까 동생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만저만 어떤 분 모셨는데 네. 후견인? 예, 후견님이셨군요. 그러니까, 네.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죠. 네. 그때 이미 좀 고인 대신 이매방 선생이라고 무용 남자 유명한 그분하고 또 우리 정철호 선생님하고 친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창경원 옆에 원남동이라고 네. 거기 그 한식집에 네. 거기 초대받아서 억지로 제가 가서 쫓아갔죠. 네, 피곤한 몸을 가다가 이끌고. 너무 이상하게 예감이 안 좋은데 네. 만약 거절을 했다 하면 제가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 산주 중에서 중무리 대목을 하다가 보니까 네. 소리가 안 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마비가 그때 된 이제 거지. 이미 오셨군요, 와사풍이. 와사풍은 아니고 손이 안 돼. 아이고, 그러셨구나. 굳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뭐 사본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왔지요. 서울에서 새마을 지도자들 네. 모이는 김포 가는 데가 학동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또 반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때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다 미루었는데 두 분 거절할 수 없고 다음 주에는 내가 할 수 없어. 네. 그분들 하는데 반주하러 갔는데 네.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쪽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세상에, 선생님. 어머. 테이프 붙여가지고 대금을 불었어요. 우리 아들이 네. 백약이 무효를 낫지도 않고 이래서 네. 그런데 아버지 왜 저 밑에 장님 모셔와서 안마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보기 끄떡끄떡 했더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침 올라와서 어느 정도 조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소리를 나니까 하나 제가 거꾸로 웃은 것이 며칠 전에도 공연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냥 이분이 네. 판소리를 하면서 그냥 악추를 쳐다보고 민요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나 쳐다보고 반주하는 게 그게 상당히 마음에 그랬던가 봐. 네. 그러니까 반은 입은 노래 불러야 되고 눈은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웃으라고 그냥 내가 그래 그랬어요. 왜? 부부에서 말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추억이 아니라 사실이라 그냥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반주 네.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또 안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한쪽에
그쪽에 테이프를 붙이시고 하셨다니. 저 사람 돈에 한장인 사람이라서 그건 아닌 그래도 안 좋은 소리도 네. 하는 분도 뒤에 들어또 있을란지 몰라서 네. 그것도 생각되더라고요. 보면 일장일단이 다 네. 있고 그래서 이 맞고 네. 그래 어쨌든 소리가 나왔으니까 예.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그 열정만큼이나 또 우리 이세강 선생님께서 국악교육에 굉장히 또 관심이 깊으세요. 선생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 국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처음에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른 것은 뭐 다 이치가 네. 뭐 견습부터 시작해서 뭐 훌륭한 스님들 만나서 소리라든지 네. 또 민요라든지 또 악기라든지 춤이라든지 네. 모든 가무악이 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랄까 그런 이럴 때 배웠던 그 기조로 네. 해서 잘 그 지도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꼭 한 말씀 드린 것은 네. 그 궁중음악 하시는 정악과 네. 민속감악은 분명히 다른데 또 일반적으로 국내를 통해서 국악이라 그러면은 민속감악이 다 커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궁중음악도 따로 별도로 거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지방의 지원이라 그럴까? 국악, 국립국악원이라든지 그런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곳이라도 네. 다 그분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네. 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단 학교에서 네. 올바른 그 민속 감학을 바로 올바로 전달했으면 바람이고요. 하나는 악기가 왜냐하면 우선 대금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보면 이 대금을 이 치공이 틀리는데 요즘 그 학교에 대학교 가든지 어디 가면은 이 치공이 원형을 안 하고 네. 전부 다 치구를 정학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노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래 그렇게 노련하게 이렇게 숙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네. 그러니까 구멍을 작은 소리가 붕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 나죠. 네. 이 소리는 좀 높지만 소리가 희노애락이 다 희노애락이 나옵니다.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런데 전부 다 악기를 가지고 고쳐서 네. 또 이 하는 것을 교수님께서라든지 강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네. 올바르게 좀 지도해 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또 그렇게 해서 소리가 또 좋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기량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연주할 때 정악대금은 왕 앞에서 하니까 궁중음악. 예, 궁중음악은 이렇게 꼬리 숙여서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 꼬리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죠. 네. 예? 그러나 우리 민수학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네. 여기서 객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지만 모든 것을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그 관중들이 그럼요. 느끼는 감동이 네, 맞습니다. 달라지니까 예.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도 옳은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저는 항상 우리 제자들 가르칠 때도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불도록 합니다. 관객을 응시하면서. 네, 그래 예.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자, 우리의 전통 문화, 선생님,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전통 문화는 새롭게 만나고 또 가꾸어야 하듯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국악을 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또 대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어떤 원하는 분들은 취미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전공하는 분들께 제가 후학들 이렇게 네. 말씀드릴 것은 일단 아까 이 관악기라든지 네. 현악기든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말하면 지도자죠. 네. 그 다음에는 자기 후천적 노력이 노력이다. 해야 되는데 요즘 폰 때문에 네. 적당히 보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이요? 예, 스마트폰. 네. 그걸 보고 전부 다 적당히 영상해가지고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네. 좀 시간 있으면 한다 하지만 그게 해집니까? 다른 건 눈에 띄는데 네.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호흡법이라든지 네. 첫째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호흡법과 자세 그것만이라도 관악기는 잘 지켜주면은 네. 막 훌륭한 그 저를 뛰어넘을 그런 과학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선생님,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동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연 무대에 많이 서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공연 무대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생강이란 선생님 본연의 어떤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런 자리이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선생님? 글쎄, 뭐 마음이 울적하네요. 네. 예, 울컥하고 제가 이 촬영만 안 했으면은 네. 영상이 안 있으면은 아마 돌아서서 골목을 들어가서 아마 순간 훔쳤을 겁니다. 아마 네. 그것이 그렇게 노력해서 힘들게 왔는 거를 네. 우리 화학들이 이제 쉽게 하고 노력을 할 수 조금 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정말의 선조의 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그래 임하면 아마 조상님들이 남겨준 그 문화유산도 그렇지만은 네. 또 하나는 생활화돼서 누구든지 이 옛날에는요 지금도 한 20, 30년 전에는 단소를 피부실이 만들어서 그 만드는 분들이 전국에 몇백만 개가 나갔답니다. 네. 그거는 확률이 일부러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 단소 피부실을 만들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아마 뭐 벌써 한 30년? 네. 3, 40년 전이니까 아마 그때는 그렇게 다들 해서 아마 악기에 관심을 갖게끔 네. 그래 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든지 우리의 그 가무학은 세계적이다. 네. 예, 정말로 또 이 저를 아껴주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국악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이 기회에 이 코로나도 아마 제 대금 소리에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속 좀 시원해지셨어요? 속이 좀 뻥 뚫리셨길 바랬는데,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답답할 때는 네. 그냥 누가 말하든가 나무라든 간에 세방살이 하더라도 그냥 쫓겨나더라도 하면서 불고 그러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생광 선생님과 함께한 소담 예담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이 전통이란 것은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생강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고단한 삶의 이야기, 또 우리 소리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그런 아주 존귀한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의 연주 소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서도 우리 이생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만파식적 이생강 선생님의 대금 소리가 널리 퍼져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전통 음악을 비롯한 전통 문화가 제대로 중심을 잘 잡아야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의 변용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꼭 공감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 보유자 이생광 선생님과 함께한 소담 예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